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조교수 유정주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간질환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간 관련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먼저 영상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꼭 두 가지 전제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간질환 환자들, 약 70에서 80%의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 검사를 받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증상의 정도와 질환의 위중한 정도가 반드시 비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간 수치가 우리가 보통 AST, ALT라고 부르는 수치가 40 미만이 정상인데요. 그 수치가 200 가까이 정도로만 올라도 굉장히 피곤함과 증상을 느끼는 분이 있는 반면 이 수치가 1000, 1200이 되도록 아무 증상 없이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꼭 위중도를 뜻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요. 따라서 증상이 있어야만 간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이 뭐 덜하지 않으니까 내 병이 심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는 거를 꼭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간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증상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황달입니다. 황달을 우리가 공막, 여기 눈의 흰자위 부분이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변할 때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 보통 빌리루빈 수치가 원래는 1 미만이 정상인데 약 5점 이상이 되면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황달의 이 공막에 황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민한 의사의 경우에는 빌리루빈 수치가 약 3만 넘어가도 공막의 황달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달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또 볼 수 있는 게 소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변이 노란색이 정상이잖아요. 아니면 약간 흰색이던가. 그런데 이 소변이 젓갈색, 갈색에 가깝게 나오게 될수록 뭔가 황달이 생겼고 그에 의한 빌리루빈요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황달이 생기게 되면 피부 색깔이 당연히 노랗게 변하면 굉장히 많이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피부병이 아닌가 해서 피부과를 먼저 다녀오셨다가 뒤늦게 황달 발견해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공막의 변화, 소변 색깔의 변화, 그 다음에 피부가 간지러운 증상이 있다. 이거는 거의 100% 간질환이나 아니면 담도질환이 뭔가 생긴 거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들 똥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원래 똥은 황금색으로 노란 예쁜 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변 색깔이 회색이나 아니면 벽돌 색깔처럼 차갑게 색깔이 없는 걸로 되면은 이건 뭔가 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변 색깔이 누렇다는 거는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그 색소가 소화가 되면서 결국 변 색깔이 노란 건데요. 변 색깔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빌리루빈이 뭔가 배출이 되고 있지 못하다. 즉 어딘가 막혔던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회색변이 나오고 있을 때도 간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병원을 가보셔야 하는 증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보통 복수가 차잖아요. 이제 배에 물이 차게 되고 보통은 한 2, 3리터 넘게 복강에 물이 차게 되면 누구나 알아챌 수 있게 복수가 생기게 되고요. 이 복수가 차는 분들의 약 70에서 80%는 간질환으로 인해 복수가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에 영상에 얘기 드린 것처럼 10에서 20% 정도는 난소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 때문에 뭐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가 차면 1번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될 기관은 간이고 특히 간에 우리 문맥암 항진증, 즉 간경변증, 간경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수는 우리가 배에 물이 차는 거잖아요. 온몸에 이런 식으로 물이 차게 되고 특히 하지, 무릎 앞쪽 부위가 많이 붓게 되는데요. 눌렀을 때 피부가 푹푹 눌리게 되는 부종이 생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가 차고 다리가 붓는 증상은 간에 국한된 증상만은 아니고 신장, 콩팥이 안 좋을 때도 이런 식의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할 때는 내과에서 요검사, 간기능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질환일 가능성이 아주 지금 전 얘기 드린 증상보다 높지는 않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을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간이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간은 우상복부 위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복부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쾌함이 생겼다.
그러면 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급성 간염을 경험하는 A형 간염 같은 경우 환자분들께서 한 며칠 전부터 뭔가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오른쪽 위쪽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간에서 혈액 응고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혈액 응고물질 자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멍이 드는 증상은 간 때문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혈소탄이 떨어질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뭔가 쉽게 멍이 들고 피가 났는데 잘 멈추지 않는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간질환이나 혈액질환 등을 의심을 해서 한번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우리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피곤해요라고 할 때 보통은 제 외래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오는 주소이기도 합니다. 주소는 환자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증상을 뜻하는데요. 보통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간 수치 검사를 해보면 실제 간 수치가 안 좋은 경우는 10분 중에 한 2분 정도시고 나머지 분들은 실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던가 아니면 잠을 못 자서 밤 동안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서 낮에 이제 피곤하신 거던가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이 일을 안 해도 몸이 굉장히 피곤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에 의해서 피곤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경우에 우리가 홍보가 잘 돼서 간 질환의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유 없이 자꾸 미식거리는 구역 구토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급성 간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A형 간염 환자를 자꾸 이제 예로 들이게 되는데요. A형 간염 환자분들이 실제 오실 때 우리가 황달이 생기기 며칠 전부터 속이 안 좋고 위장염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간 수치가 높았을 때 머리 아프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이런 그 위장관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되는 편이거든요. 따라서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데 계속 뭔가 구역구토감이 있고 머리가 아프다. 이럴 경우에도 간 수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외래를 자주 오시는 간질환 환자분들의 증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대부분의 간질환 환자는 무증상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에 의존한 검사를 절대 받지 마시고 뭔가 주기적으로 뭐 국가검진도 괜찮고 아니면 정기검진 나왔을 때 항상 간수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고위험군,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B형 간염이 있다든지 C형 간염이 있다든지 남들보다 많이 비만하셔서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과는 무계하게 꼭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외에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답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한 연휴 되세요.